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우리 분석 작업이 20점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랑 자동 필터 설정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의 사례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상에 따라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진료 내역점 ACCDB라는 그 파일에 보게 되면 상공병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성별이다, 진료 과목이다, 진료일이다, 진료비다 요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을 봤을 때, 요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요게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왼쪽에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료일이죠. 진료일이 쭉쭉 들어 있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성별이라고 해서 남이다 여다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진료 과목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우리가 진료 과목이라는 건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면 될 거고요. 성별은 이제 열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값은 뭐다? 진료비의 합계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진료비라는 그 필드를 값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행과 열이 만나는 곳, 행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열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행과 열이 만나는 B의 4번 셀부터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ACCDB라는 그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고 맨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뜨죠. 그러면 MSSX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우리는 이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럼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길벗 커널 1급 총정리 들어가 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3회 문제 풀고 있으니까 3회 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진료 내역점 ACCDB라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상공병원이라는 요 테이블이 있대요. 상공병원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요 4개 필드만 이 4개 열만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더하기 표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성별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과목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진료1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4개 필드만 이렇게 4개 열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 조건이 있으면 조건 걸어라 그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정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마침하고 나왔죠. 우리가 지금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가져갈 거죠.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게 만들 거예요. 우리 B의 4번 셀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B의 4번 셀부터 표시해 주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오른쪽에 떴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각각 필드를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료 과목부터요. 진료 과목은 이제 필터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성별이요. 성별이라는 건 우리 열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B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 돼서 쭉쭉쭉 갖다 놨는데 그때 이제 진료 1이라는 거를 우리가 행에다 갖다 놓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연이다, 분기다 하고 이런 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에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지시사항을 보니까 진료 1이라는 그 필드는 월 단위로 이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료 1이라는 거 아무거나 얘가 됐든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하고 다 선택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분기하고 연은 빼주면 되겠죠. 해서 월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 지정을 하니까 아까 행에 연이다, 분기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싹 다 이제 사라졌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진료비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내래요. 그럼 우리 진료비 필드다 그러면 요 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아무 값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값 표시 형식을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열 합계 비율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값 필드 설정에 셀서식에 들어가서 백분율이라는 그 범주가 있대요. 그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는 소수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거는 소수점이 막 붙어 있죠. 요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값 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찍게 되면 지금처럼 셀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그때 문제에서 우리 백분율 범주 요거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분율 범주 찍어주면 지금처럼 소수 자릿수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소수점 자릿수는 없으니까 그냥 0으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3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위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끔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쫙 펼쳐서 피벗 스타일 보통 3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보통에서 이제 3번이요. 얘를 찍어보니까 피벗 스타일 보통 2번이죠. 그리고 그 옆에 거 이제 찍어보니까 피벗 스타일 보통 3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진료 과목 모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합계 진료비 그렇게 써져 있고 성별이다 남녀다 총합계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진료 1이다 라고 써 있고 1, 2, 3, 4, 5, 12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진료 1이라고 써져 있고 그렇게 똑같이 써져 있죠. 그리고 총 합계하고 100%라고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게 문제 그림과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기능이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필터 기능 이용하는 거요. 자, 우리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기능을 이용해서 F의 3번부터 시작해서 F2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메일 주소가 써져 있는 이 영역들이죠. 이 영역에는 두 번째 글자 이후에는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된 그런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메일 주소인데 이 골뱅이가 없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해서 사용자들이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해서 F3번부터 시작해서 F25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해라. 그림에 보니까 지금처럼 필수 입력,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 설명 메시지가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searc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골뱅이가 포함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제 F3번부터 시작해서 F25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하이퍼링크가 설정돼 있어서 우리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 바로 연결돼 버립니다. 왜?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F3번부터 시작해서 F25번까지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그 근처 셀 하나 찍어주고요. 이제 키보드로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해서 F3번 셀 찾아간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 쭉쭉쭉 내려가서 F25번까지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제한 대상이요. 제한 대상은 우리가 사용자 지정을 할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수시 우리가 search라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뱅이가 포함된다 안 된다 그거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search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고요. 그때 이제 search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골뱅이를 찾을 거예요. 그 골뱅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 찾을 거예요. 그때 이메일 주소를 쓸 때 골뱅이가 첫 번째 글자 오는 그런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없죠. 해서 이메일 주소를 봤을 때 이 골뱅이는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나타납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도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된 그런 이메일 주소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해서 골뱅이를 찾아라. 골뱅이를 찾긴 찾는데 그때 이제 어떤 셀부터 찾아라? 우리 F3번이요. F3번 셀이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는 그 첫 번째 셀이죠. 그 첫 번째 셀부터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뱅이 위치를 찾아주면 돼요. 그때 찾았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 이메일 주소가 아니란 얘기죠.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써줘야 되냐. 크거나 같다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 골뱅이 위치를 찾았을 때 그 위치가 두 번째 위치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다라는 요 기호가 들어간 거고 세 번째 위치가 됐든 네 번째 위치가 됐든 다섯 번째 위치가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다라는 요 기호까지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그때 이제 셀을 선택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해달라. 요게 체크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하고 이제 설명 메시지만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 그림을 봤을 때 필수 입력 얘가 이제 우리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필수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여기다가 반드시 한 칸 띄고 입력하셔야 한 칸 띄고 합니다 라고 쓰고 점까지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포인터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설명 메시지가 안 나타나죠. 그때 셀 포인터를 이제 그 안으로 내가 집어넣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이메일 주소 좀 수정 좀 할게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골뱅이를 입력 안 할 거예요. 그냥 abc.com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골뱅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이 셀에서 정의된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골뱅이가 포함되게끔 그렇게 해야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 그리고 행동 역량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이 두 가지가 70 이하인 그 데이터 행만 표시가 되도록 숫자 필터를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 필터 이제 하라는 거죠. 해서
지금 이 제목에 들어있는 곳, 이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된 필터라고 있죠. 이 필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이런 모든 제목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다 붙습니다. 그 중에서 직무 역량이랑 우리 행동 역량,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걸 거죠. 그래서 직무 역량부터요. 직무 역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 필터라는 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필터 이곳으로 들어갈게요. 이곳에 들어가서 70 이하인 그 데이터 행만 표시되게 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기호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7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직무 역량은 이제 필터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행동 역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죠. 해서 행동 역량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숫자 필터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부등호 작거나 같다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선택해주고 뒤에다 7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 두 가지 모두 다 70 이하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작업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 커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 실기 시험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숫자가 바뀌고 제목 필드 명이 바뀌고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정답을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죠. 해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물론 유형은 비슷하겠지만 데이터는 다 다르다고요. 특히 이런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메뉴에서 뭐를 선택한다, 어떤 메뉴에서 뭐를 설정한다 그런 것들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잖아요.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